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1번 연수와 준기가 가구 디자이너 직업체험에 참여했습니다. 가구 모형 2개를 만들려면 나무판 5개가 필요합니다. 가구 모형 8개를 만들려면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한지 알아봅시다. 지금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 나무판 5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가구 모형 8개를 만들 때는 나무판이 몇 개 필요한지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먼저 수직선을 이용해서 한번 해결해 봅시다. 수직선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그래서 가구 모형 수는 2개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판이 5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가구 모형 수가 2개에서 8개로 바뀌었으니까 지금 곱하기 4를 했으니까 나무판도 그만큼 곱하기 4를 하여서 5 곱하기 4를 해서 이제는 20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와 8개를 만들 때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의 수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지금 가구 모형 수와 필요한 나무판의 수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가구 모형 2개를 만들 때 나무판이 5개가 필요하니까 8개를 만들 때에는 20개가 필요했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구의 수, 나무판의 수, 또 가구의 수, 나무판의 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은 얼마인가요? 지금 이 비례식에서 외항은 무엇인가요? 2와 20이죠. 그래서 외항의 곱은 2와 20의 곱. 그래서 2 곱하기 20을 하니까 40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내항은 5와 8이죠. 그래서 5 곱하기 8을 해보니까 5 곱하기 8을 해도 40이 되네요. 그러니까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을 비교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외항의 곱도 40이고 내항의 곱도 40이니까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적어보세요. 그러면 79쪽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그래서 외항의 곱과 또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것이 바로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한번 적어보세요. 비례식의 성질.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해서 2번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지혜는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면 실제 책상의 가로는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지금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래요. 그래서 모형이 1이라면 실제 길이는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가로가 15cm인 책상 모형을 만들었을 때 실제 책상의 가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의 가로가 15cm일 때 실제 가로는 몇 cm인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실제 책상의 가로를 네모 cm라고 하고 지금 이 가로를 네모 cm라고 하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와 그리고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가로의 비로 비례식을 세워보세요. 문제에서 책상 모형과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가 1대 9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1대 9는 1은 모형이고 9는 실제 책상의 길이의 비, 그리고 지혜가 만든 가로는 15cm, 실제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형의 가로는 15, 실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에요. 이때 이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배웠던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외항은 1과 이 네모가 되겠죠. 그래서 곱으로 표현해 보면 1 곱하기 네모가 되고
이번에는 내항의 곱을 곱셈식으로 표현해보면 내항은 이 9 곱하기 15가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15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비례식의 성질을 배웠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식을 써보면 두 곱셈식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그래서 외항의 곱 1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15, 내항의 곱과 같다. 1 곱하기 네모는 그냥 네모라고 하면 되겠죠? 9 곱하기 15는 15 곱하기 9를 해보면 9, 5, 45. 9, 1은 9니까 4를 더하면 135가 되네요. 그래서 네모는 135. 따라서 실제 책상의 가로는 135cm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을 생각해 볼까요? 비례식을 모두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지금 비례식을 찾아보라고 했으니까 이 식이 비례식의 성질을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비례식의 성질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다.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선생님처럼 표시해 볼까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 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고 지금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식을 적어보면 외항의 곱 3 곱하기 24는 내항의 곱 8 곱하기 9와 같다. 8 곱하기 9는 72죠. 24 곱하기 3은 한번 생각해보면 4, 3, 12, 3, 2는 6. 그래서 72여서 지금 비례식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례식에 맞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외항의 곱은 15 곱하기 3, 내항의 곱은 6 곱하기 5. 6 곱하기 5는 30이고 15 곱하기 3은 45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비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외항의 곱은 4 곱하기 19, 내항은 9 곱하기 8. 9, 8에 72이고 19 곱하기 4는 4, 9, 36. 4, 1은 4니까 76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서로 달라서 비례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지막 문제는 외항의 곱 8 곱하기 7은 28 곱하기 2, 내항의 곱과 같은지 살펴보면 8, 7에 56, 28 곱하기 2는 8이 16, 2는 4. 그래서 56이어서 서로 같으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비례식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례식의 성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수학 익힘책 54쪽, 55쪽을 해결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